이곳은 M등급 행성 니비루입니다. 붉은 나무 숲에서 누군가 쫓기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캡틴 커크는 행성의 거대 화산 폭발을 막기 위해 원시 부족을 유인하고 1등 항해사 스팍은 화산 내부에 초저온 냉각 큐브를 작동시켜 분할을 멈출 생각인가 봅니다. 스팍은 화산 내부로 들어가던 중 화산 잔해의 영향으로 불안전하게 화산구 안쪽에 도착하게 되고 캡틴 커크와 닥터 본즈는 아슬아슬하게 엔터프라이즈호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 순간 본격적인 분할을 시작한 화산. 내부에서 스팍은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스팍이 뭔가 결심을 했나 본데요. 긴급한 상황인데도 스팍은 자신의 희생을 동료들에게 설득하려 하죠. 답답한 남자가. 아무튼 고집센 스팍을 위해 화산 근처로 날아가는 의리의 엔터프라이즈호. 아슬아슬하게 스팍을 구해냅니다. 같은 시간 런던의 아침. 한 남자가 일어나 집을 나설 준비를 합니다. 부부가 슬픈 표정으로 도착한 곳은 소아과 병원. 몸이 안 좋은 아이를 가엾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이를 위해 무엇이라도 할 듯한 눈빛을 한 아버지에게 누군가 속삭입니다.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건 의사 아니면 큰 대가를 원하는 악마겠죠. 득으로 복귀한 커크는 스타플릿 본부에 갑니다. 니비루 행성의 부족을 구하고 스팍을 구하기 위해 규칙들을 어긴 내용에 대해 갈굼당하고 있죠. 반면에 스팍은 너무 솔직하게 보고서를 작성해서 매를 벌고 있네요. 결국 커크와 스팍은 징계를 받게 됩니다. 여기는 런던. 아까 그 악마 같은 남자가 자신의 피로 무언가 일을 꾸밉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아이의 링거에 그 피를 섞습니다. 효과는 좋네요. 아이의 아버지는 기록보관소 직원이었나 봅니다. 물 한 잔 떠놓고 업무를 시작하더니 반지를. 이게 대가였나 봅니다. 비슷한 시간, 제독이 커크에게 제안합니다. 다시 엔터프라이즈호를 맡게 됐는데 자기 밑에서 1등 항해사가 되어달라고. 다시 엔터프라이즈호에 탑승하게 된 커크는 데이스톰으로 가 수뇌부 전체 회의에 참석합니다. 마커스 제독의 주관으로 열린 회의. 런던의 폭발 테러에 관한 내용 중 용의자인 존 해리슨을 현장 사진에서 발견하고 커크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의견을 말하던 중 존 해리슨의 다음 범행을 바로 예측하게 되지만 Senior command gather captains and first officers at Starfleet HQ right here in this room. 존의 공격이 한 발 빠른 것 같습니다. 무참히 공격하고 유유히 사라진 존 해리슨. 이 공격으로 커크의 멘토였던 파이크 제독을 비롯한 여러 수뇌부가 희생당하게 됩니다. 분노에 휩싸인 커크는 마커스 제독을 찾아가게 되는데 크로노스로 도망간 존을 쫓기 위해 마커스 제독의 허락을 구합니다. 허락은 물론이고 추적 불가능한 최신식 어뢰까지 얹어주는 시원시원한 마커스 제독. 크로노스로 출발하는 길에 최신식 어뢰를 다룰 수 있는 기술 장교 윌리스도 탑승하게 됩니다. 엔터프라이즈호는 존 해리슨을 잡기 위해 출발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윌리스의 진짜 정체가 밝혀지게 되고 엔터프라이즈호는 워프 중 장비 이상으로 멈추게 됩니다. 위험구역으로 소수의 인원만 진입하고 그 사이 엔터프라이즈호는 정비를 시작합니다. 커크는 무기상으로 위장하여 위험지역으로 이동합니다. 그 와중에 연합국의 적대적인 클링온 제국을 마주쳐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때 존 해리슨이 위기에 빠진 커크 일당을 구해내고 항복을 하게 됩니다. 마치 유인한 것 같은 왠지 찜찜한 기분입니다. Why aren't we moving, Captain? 존 해리슨은 엔터프라이즈호가 고장난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체 몇 수나 앞을 내다보고 있는 걸까요? 그러던 중 그가 의문의 숫자를 말합니다. 611. 우주좌표를 말해주며 그곳의 진실을 알고 싶다면 어뢰를 열어보라고 합니다. I suggest you open one up. Bones, thanks for helping out. Dr. Marcus asked for the steady stands on the ship. 외과의 출신인 본스와 캐롤 마커스는 어뢰를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Do you understand? Sir, the torpedo just armed itself. 진행 중 어뢰가 폭발 카운트에 들어가고 2초를 남기고 캐롤 마커스의 재치로 폭발이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열린 어뢰 속에 웬 냉동인간이 들어있는데요. 그 냉동인간이 사실은 300년 전 인간이라는 걸 알아냅니다. 커크는 존 해리슨을 찾아가 진실을 물어봅니다. 존 해리슨의 존재는 사실 마커스 제독이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이었고 그는 300년 전 유전자 개량으로 만들어낸 모든 면에서 뛰어난 인간이었습니다. 업그레이드 인간들의 지도자격인 그는 아직도 잠들어 있는 그의 동료들을 탈출시키기 위해 본인이 개발한 어뢰에 숨겨 탈출시키려 했지만 마커스 제독에게 발각되었고 혼자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커스를 향한 혼자만의 전쟁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Is there anything you would not do for your family? 설명을 듣게 된 순간 누군가 엔터프라이즈호에 접근하게 되고 이 거대한 함선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던 마커스 제독의 비밀 전함이었습니다. 커크가 진실을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챈 마커스 제독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엔터프라이즈호를 공격합니다. 조금의 증거도 남기지 않기 위해 모두를 죽이고자 할 때 몰래 잠입해 있던 스카티의 활약으로 무기 전원이 내려가게 됩니다. Scotty! Guess what I found behind Jupiter? 이 틈에 칸과 손잡을 계획을 세운 커크는 절박한 마음으로 남은 선원들을 살리고자 마커스 제독에게 대항합니다. You ready? Are you? Spock, pull the trigger. 그렇게 마커스의 비밀 전함 제작자인 칸이 커크와 함께 전함에 숨어들게 되는데 이 영화는 오랜 시간 꾸준한 매니아층을 갖고 있는 스타트렉 시리즈 중 스타트렉 다크니스라는 작품인데요. 적당한 연기력과 적당한 반전 그리고 꽤 괜찮은 액션 장면이 눈에 띄는 작품입니다. 특히 칸과 커크가 전함에 잠입하는 장면은 숨쉬는 걸 잊을 정도였는데요. 개인적으로 셜록 홈즈로 스타가 된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처음 대형 프랜차이즈 영화에 등장해서 긴장했는지 약간 오버스러운 연기가 조금 아쉬운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렉 시리즈의 팬이라면 반가워할 만한 카메오가 등장해 관객의 즐거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스타트렉 시리즈가 꾸준히 인기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인종 간의 차별, 다른 생물체 간의 차별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다른 문명에 대한 배려를 스타플릿의 규칙으로까지 등장시켜 미래 사회의 높은 도덕성을 그려내고 있어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도 우리 모두 그런 세상에서 차별받지 않고 살고 싶은 마음이라서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구독자든 구독자가 아니든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이거 봤어였습니다.